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벌써 이제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상상인증권 배경찬 센터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엘니뇨 너 뭐 돼? 이부터 제목이 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너 뭐 되냐? 이거 어떤 의미로 너 뭐 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의하신 지을 때 걸까요? 반대를 했는데 네. 후배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아, 그래요? 이건 저희 리스센터 5명이 같이 공조를 했고요. 네. 매크로 팀부터 뭐 기업 분석까지 했고요. 음.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니뇨가 양면의 칼이 있을 거고요. 이미 엘니뇨 선언됐습니다. 네. 뭐 자세한 거는 뭐 나중 말씀드리겠지만 엘니뇨 선언됐고요. 이미 하와이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고 심한 가뭄과 그 다음에 상당한 많은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지역별로 다 다변화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엘니뇨가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를 위협할 겁니다. 위협한다라는 거는 물가를 계속 자극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제 예상대로 따지면 천연가스 유가는 안정적일 거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인 농산물은 좀 다릅니다. 옥수수는 상당히 안정적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콘칩이나 이런 건 싸게 먹을 수 있는데 밀가루가 들어가는 면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맥이나 아니면 원당 이쪽은 좀 고전할 것 같고요. 반면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보는 건 아까 말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를 뒤로 지연시키면서 지지분이라는 또 좋게 말하면 박스권과 종목 장세고 나쁘게 말하면 재미없는 장세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두 번째 좋은 건 그나마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불균형하게 올랐잖아요. 특정 종목에 대해서. 네.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9.9% 빠졌거든요. 네네. 좀 난센스였어요. 제가 보기엔. 무슨 얘기냐면 메탈 가격이 빠져서 연동한 양극재 가격이 빠진 거고 오히려 수익성은 쉽게 말하면 하이니켈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아졌는데도 주가는 9% 빠져서 LG화학을 오랫동안 본 애널리스트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니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면 그래서 니켈이나 생각했던 코발트 같은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거는 2차 전지 셀업체들이 주목할 시점이 온 거거든요. 셀업체들은 원래 Q가 늘고 있었는데 P가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컨센이 올라가겠죠. 제 개인적 생각이 맞다면. 그래서 엘니뇨는 양면의 칼을 줬는데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2차 전지라든가 일부 기업들에게는 또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이제 기본적인 현재 상황부터 그 영향을 받을 만한 파생적인 내용까지 쭉 확인을 해볼 텐데 네. 저도 이거 아직까지 좀 살짝 헷갈립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이게 이제 엘니뇨 쪽이 올라가는 거고 네. 라니냐 쪽이 내려가는 거죠. 예. 헷갈릴 수 예.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예. 소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예. 엘니뇨 발생을 아예 이제 7월에 WTO에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예. WMO고요. WMO. 예. 네. 4페이지 세계 보시면 기상기구. 예, 월드 미티얼라이즈 오거니제이션 네. 세계 기상기구고요. 7월 4일 날 엘니뇨 4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엘니뇨 발생을 선언했고요. 엘니뇨는 저도 헷갈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엘니뇨란 태평양 적도 부근의 일정 지역의 평균 수온이 3개월 평균 수온입니다. 한두 달이 아니고요. 네. 3개월 평균 수온이 0.5도씨를 상회하면 되는데 또 까다로운 게 어떤 날 한 번만 상회했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5개월 연속도 지속돼야 돼요. 아, 그게 0.5를 무조건.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해양대기청의 엘니뇨 강도별 발생 확률 네. 프로바빌리티 픽처인데 보시면 MJJ 저도 이게 뭔 소리인가 했는데 결국 월을 의미합니다. 메이, 준, 줄라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동 평균이죠.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런 식으로 이동 평균인데 요 청남색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단위로 0.5도씨 이하가 이미 넘어서 확률적으로 5개월 인상 90%잖아요. 그래서 엘니뇨를 선언해 버린 거예요. 미 해양대기청은 기다리라고 얘기했지만 WMO에서는 엘니뇨 발생을 선언했고 그래서 미 해양대기청은 오히려 1.5도씨 이상 되는 요 회색 그래프 슈퍼엘니뇨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하는 상황이거든요. 50% 이상 되면 진짜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의 90%는 이미 된 거고 엘니뇨는 됐고 슈퍼엘니뇨가 될 거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니뇨는 이미 선언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죄송한데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란 뜻이에요. 아기 예수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또 투자를 헷갈리고 보는데 이제 페루나 칠레 쪽에 비가 자주 우리는 그쪽 가면 그게 여름일 거 아니야. 우리 겨울이 북반구가 남반구는 12월이 우리나라 여름일 그렇죠. 거고 그게 비가 오면 작물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작물이 잘 자라는데 비가 많이 오는 현상들이 생겨요. 엘니뇨 때.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러면 신의 축복, 신의 선물이라는 그런 엘니뇨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단어인데. 네, 근데 문제는 슈퍼엘니뇨 되면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너무 음. 많이 오고 있다는 점. 페루나 칠레 연안 지방이 대표적인 광산 지역이거든요. 광산을 하기 위한 채굴 장비나 아니면 집기들이 못 들어가는 현상이 집안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양면의 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각국 뭐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네, 뉴스가 예. 정말 많이 들렸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등에 대한 영향이 결국 그 주었기 때문에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밀가루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기후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수요 공급이 결정되고 네. 저희가 말하는 날씨에 의한 거는 서플라이 측면만 본 거기 때문에 네. 수요라는 변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수요가 일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가정해 보면 농산물과 천연가스의 수요가 갑자기 업앤다운 하진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급이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봤고 제가 원유랑 오일 뭐 이런 애널을 오래 해본 결과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5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을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엘니뇨가 발생할 때 미 해양대기층이 인상한 기후 변동인데 딱 세 가지만 보시면 자, 요 그래프 여기 동남아 지역, 그러네요. 인도네시아나 이쪽 비 많이 와야 되거든요 원래 드라이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호주 지역도 호주 남부 쪽이 밀의 생산이고 요즘 모 맥주 회사의 K라는 맥주가 여기서 밀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네네. 이거 밀 작황의 우려가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과 호주 지역의 가뭄이 있을 거고 그다음 반대로 여기 보시면 브라질 뭐 일부 가뭄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이쪽입니다. 내가 말했던 아기 예수의 축복을 너무 좋아했던 페루 이쪽이 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온다는 거죠. 이러면 광산 지역, 구리나 니켈 이쪽의 광산들이 생산량이 차질을 붙는다. 크게 보면 동남아, 호주, 남미 이쪽에서 이상 기후가 나온다는 게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이제 페루 쪽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광물 채취가 좀 어려워지면은 관련한 산업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센티가 형성이 되면은 지금의 좀 우려를 이 정도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는 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근데 상황이네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떠나서 뭐 종교적인 거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니켈과 아까 말씀 니켈과 탄산 리튬 가격이 완전 낮은 가격이에요. 맞아. 네네. 여기서 오히려 디플레 잡아주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다들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네. 보면 지금 니켈 가격도 뭐 3만 불, 4만 불 가져가서 3만 불 초반까지 빠졌고요. 한 달만 28% 빠졌거든요. 네네. 뭐 리튬 가격은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수요가 유럽에서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중국도 겨우겨우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하반기에 안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이미 선행해서 가격이 빠졌는데 공급 사이드에서 가격을 결정해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위안이 되는 거일 수도 있죠. 폭등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공급 쪽에서는 엘니뇨 얘기를 자꾸 하는 거가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엘니뇨가 분명히 이제 여러 기후상 북경에서 엄청난 비가 많이 왔어요. 네. 사실은. 네네네. 그리고 하와이 그렇게 많은 산불이 나기가 좀 어려운 기후였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이미 좀 진행된 거죠. 진행된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좀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장마 시즌 치고는 우리가. 그 미국에 보면은 전미 경제협회 뭐 그 있잖아요. 이 시장이 아니 경기가 침체가 됐다라는 거 선언을 하는 게 이미 네네. 우리들은 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나중에 돼서 선언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뒷북이란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그렇죠. 그걸 좀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한 거니까요.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네.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뒷북이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1년은 이미 선언됐습니다. 7월 4일. 그쵸. 그러니까 이미 1년은 진행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하나씩 그럼 뜯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쪽에 있어서 네. 앞서서 천연가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겨울은 무난히 지나갔는데 오히려 더워지면서 이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인생하고 똑같은 건데 작년 겨울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비상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15분 만에 샤워하고 끝내야 되고 불 다 그렇죠. 끄고 막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네. LNG가 안 돼. LNG가 제한적이고 PNG,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라인을 러시아가 잠가 버리는 사태들. 근데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었거든요. 예상보다 따뜻했고 네. 그다음에 많이 아껴놨고 비축. 그래서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4월에 저점을 형성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천연가스 최근에 계속 반등하고 있거든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거의 3불 MMBTU로 3달러 가까이 왔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미 폭염 전망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가 됐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미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 3번에 보시면 라니냐 기간이 있고 엘니뇨 기간이 있는데 적어도 엘니뇨 기간에 1910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근 100년 이상의 기간을 보면 지구가 꾸준히 뜨거워졌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네. 온도 편차를 보면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모든 게 얘기하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엘니뇨는 유독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방 수요가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에 모든 가정이 에어 컨디션을 키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죠. 나라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붕과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미국에 영향을 주는데 연달아서 좀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 4번을 잠깐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천연가스는 난방용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의외로 제가 여기 비중을 써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전력발전용으로 천연가스가 이미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난방용으로도 15에서 20%니까 난방용은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발전용으로 전기 발전에서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원자력 다음으로는 크다고 보면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요. 특히 주요 엘니뇨 기간 예를 들어서 94년 그해 여름 더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고요. 더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다가 2015년 엘니뇨가 되게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엘니뇨가 더울 때마다 이 미국의 냉방용 천연가스 수요가 갑자기 늘었고 이것이 천연가스 가격을 올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건 그럼 날씨가 따뜻하면 난방용은 덜 쓰니까 천연가스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난방용은 덜 쓰긴 하지만 그 비중이 일단 발전용이 워낙 크고 그리고 발전용의 수요 증가가 크기 때문에 난방용이 준 거 갖고는 결국 평균 대비해서 얘가 7% 늘 때 난방용은 마이너스 1%밖에 안 줄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총수요 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겨울나기보다 여름나기가 더 고달퍼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겨울나기 힘들다고 했는데 저거 옛날 얘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여름나기가 더 고달퍼졌다는 건 전기 수요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요는 생각보다 늘 거고 그가 지금 8월만 아니라 9월에 에어컨이나 냉방용 전기 수요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9월에 한낮에는 계속 넘었잖아요. 햇빛이 뜨거울 거라 보고 있고요. 아침 저녁은 선선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전기 수요 미국을 괴롭힐 거고 천연가스 가격 MMBTU로 3달러 이상이 나올 거고요. 그럼 페드는 또 걱정되겠죠. 뭔가가 또 이런 부분들이 중금리나 아니면 강금리 인하에 대해 얘기를 못 꺼내게 하는 고민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천연가스 이거 이어서 좀 설명해 천연가스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미국 수요 얘기했는데 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브라질 쪽에 여기 가뭄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브라질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커피. 커피죠. 근데 그거는 농산물이고 수력발전 이과수 폭포 기억하세요? 네. 이과수 폭포. 삼바가 생각나네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수력 발전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전 세계 수력 발전에서 2등이 브라질이지만 브라질 자체로 보면 여기 보시면 그림 7번을 보시면 브라질의 발전의 거의 60% 이상이 수력 발전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가뭄이 오게 되면 그래서 그 증거가 그림 8번을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이 브라질의 전력 생산량입니다. 수력 발전이요. 그러니까 보통은 30기가에서 40기가 이상 테라와트, 그러니까 30에서 40 테라와트로 계속 발전을 해 왔는데 2021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발전을 못하는 경우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인 LNG 수입을 많이 늘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LNG를 브라질이 쓸 일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수력 발전이 안 되면 LNG를 수입하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나오잖아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 테라와트가 넘어가지 않으면 수입을 안 늘리는데 이게 만약에 30m 테라로 떨어지게 되면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를 조금 불안시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수요나 브라질 수요가 생긴다는 게 있는데 쉐일에도 영향을 줘요. 쉐일은 잘 아시겠지만 수평시추나 수압발사로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수압을 통해서 지층 밑에 있던 천연가스와 원유를 밀어내는 작용을 옛날에는 수직시추예요. 원래는 수직시추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식이죠. 네네. 배터리를 마저 꽂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양쪽에 구멍을 뚫고 서로 밀어냈을까요? 이 안에 쉐일이라는 안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쪽에 구멍을 뚫고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따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미는 작업은 수압으로 해야 되는데 물이 엄청나게 소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가뭄이라니까요. 뉴욕주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명한 마설러스라고 하는 쉐일 지대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다인데 가장 유명한 쉐일이 뭐 이글포드, 빅 뭐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중 원 오브 댐이 마설러스예요. 그게 뉴욕주에 있는데 얘네가 지금 가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뉴욕주에 저희가 한번 그려봤어요. 지난 20년, 5년간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이게 노란색, 주황색 그래프가 severe drought나 extreme drought라고 해서 엄청난 심한 가뭄이 있을 때마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가뭄을 표시하는 그렇죠. 거군요. 뾰족할수록 가뭄이 심한 거고요. 네. 뭐 2021년에 가뭄이 심할 때 생산량이 그렇게 줄어서 마이너스까지 나왔고요. 뉴욕주에 어떤 가뭄이 발생하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전체가 요동치는 프로덕션이 이제 주는 거죠. 2015, 16, 17이 그랬고. 그러니까 가뭄이 심해지면 셰일가스의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없습니다.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을 보면 이게 더 빈도가 많아지고 더 강해질 뭐 수밖에 그거를 없다. 맞출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높이는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수학적으로 통계학을 돌렸을 때 이게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빈도를 쉽게 말하면 텀을 맞출 수는 없고요. 근데 꼭지점은 계속 뭔가 우상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예전보다는 더 급격하게 줄는 모습이 고점 대비해서 더 고점은 높은데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생산량 감소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예요. 자, 비가 덜 온다는 거. 브라질 쪽에 수력 발전이 안 된다. 미국에서는 냉방을 위해서 많이 떼야 된다.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만들 뉴욕주에서는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주는 이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초만 해도 2.1불 막 그랬어요. 2불이 깨지기도. 근데 2불이 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2.89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미 48% 정도 상승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래 겨울철에 보통 3불 이상 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더 그래서 이것이 페드의 어떤 그러니까 유가는 그나마 안정적이니까 다행인 건데요. 이럴수록 미국은 또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유가만 좀 오르면 이거 내년에 있는 선거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고요. 그 정치적으로 원유나 가스는 이게 그냥 수급만 볼 수는 없고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가격 형성에.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 보면 미국의 수요나 공급 입장에서도 좀 피곤해진다. 그래서 전체 증시에는 좀 약간은 부정적인 물가 압력이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안정적이니까 금리를 올려서 주식을 팔자는 얘기는 안 하는데 물가를 낮추겠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는 내년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변수는 자꾸 등장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뭐 이만을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천연가스 투자에도 좀 굉장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막 가격 변동이 심해가지고 네.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갈팡질팡하실 것 같은데 이런 직접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말미암은 물가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 매크로 변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다만 이제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희망적으로 절대적인 부정과 절대적인 희망을 둘 다 반대하는 사람인데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냐면 매크로적인 지표나 어떤 시장에 연동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그냥 나이브한 투자 뭐 이런 거 근데 거꾸로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S&P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주식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맘때면 S&P가 계속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정부가 4분기에 묶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개통한계 가격이라서 전기료를 묶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막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후행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S&P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S&P에 관련된 민자발전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쩔어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낮아 있을 거고요. 자꾸 은어스 만드는.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낮았던 이유가 해소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가는 급락은 못 합니다. 유가는 적어도 팽팽하게 7, 80%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팽팽한 긴장이 있을 거고요. 그냥 균형 상태. 예, 저는 이 이퀄리브리엄을 깨기 어려울 거예요. 둘 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근데 천연가스는 이게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S&P와 관련된 민자발전소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들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엘니뇨 너 뭐 돼? 첫 번째로 천연가스 이야기해봤고요. 이거 제목 좀 후기 오네요. 우리 젊은 분들이 네. 이게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딱 꽂는 그런 제목을 잘 제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목 지을 때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있으면 제가 얘기한 게 제목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아 이게 맞잖아요. 위에서 저는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건 얘기하시면,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빠지신다고 하니까 예. 상상인 증권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농산물 가격. 농산물은 결론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옥수수는 오히려 괜찮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밀과 원당, 설탕 쪽이 우리를 좀 괴롭힐 수 있어서 제일 그러니까 맛있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아주 단 쿠키를 만드는 기업들에겐 부정적일 수는 있고요. 근데 콘칩이나 콘을 만드는 업체한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기업에는 약간 믹스되어 있는 거죠. 좋고 나쁘가.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일단 왜 그런지만 좀 설명드려보면 여기 옥수수 가격을 보시면 그림 12번에 보면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저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고요. 저도 뭐 화학하고 정유나 2차 전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옥수수가 콘벨트가 있어요. 콘벨트. 콘벨트. 여기 보시면 위스콘신 그러니까 5대 여기 5대5 왼쪽. 그러니까 위스콘신, 일리노이스, 그다음에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이쪽 지역이 주로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 밭이 나오고요. 네. 이 지역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8월 강수량이 상당히 많이 좋게 나옵니다. 너무 지나친 홍수는 아니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옥수수 작황에 비가 많이 와야 좋은 거가 옥수수는 너무 마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중부의 콘벨트 지역의 평년 대비 많은 강수량인데 이게 뭐 홍수 정도는 아니라고 보면 이쪽이 보니까 홍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콘벨트 좀 지나갔고요. 요 콘벨트 쪽은 그래도 마드리트하게 상당한 비가 나올 거라 물론 예측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작황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어서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반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맥 저도 이번에 공부했는데요. 제가 한자까지 찾았는데 소맥이 보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맥은 위트 밀입니다. 밀. 소주와 맥주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맥주는 보리 맥주가 많지만 네. 보통 보리는 대맥으로 부르고요. 영어로 발리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고요. 발리예요. 그래서 대맥이고 소맥은 밀입니다. 밀. 밀. 네, 밀인데 이 밀이 아까 말한 대로 이쪽에 있는 밀벨트나 이쪽 호주에 있는 멜번 이쪽 지역이 또 시비어하게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보통 밀과 보리가 둘 다 겨울에 파종하거든요. 밀과 보리가. 그러니까 파종 후에 성장 단계거든요. 이게 하필이면. 그때 그러니까 딱 성장 말라버리는구나. 단계에서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뭄이 심하게 든다는 거는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어서 밀 가격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밀 가격은 그나마 안정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도 이번에 전쟁이 길어지니까 파종을 못했고 그 다음에 밀 가격이 안정적이었던 국제 재고가 좀 안정적이었는데 재고도 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 가격이 올해 겨울엔 또 다시 뭔가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은 좀 부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당인데 원당은 이제 브라질하고 인디아가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근데 브라질은 그나마 아까 브라질은 가뭄이 심하다고 했으니까 안 좋을 뻔했는데 그나마 12월에는 그나마 비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보니까 계속 드라우트가 심해지다가 오히려 요때 이후에는 조금 차라리 나아질 것 같아서 여기 써는 것처럼 11월 생산 지역의 가뭄 전망이 있지만 수확이 마무리되는 단계 12월 1월에는 오히려 조금 나아진다고 봐서 좀 나았는데 여기 인디아가 이쪽 지역이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의 서쪽 지역이 네네. 대표적인 어떤 원당 지역인데 이게 강수량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보면 밀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많아 보이고 왜냐면 미국과 호주가 밀 대표국인데 둘 다 가뭄이니까. 근데 원당은 그나마 이쪽 지역이 좀 제한적으로 가뭄이니까 설탕 가격이 급등하기보다는 좀 강보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옥수수 외에 밀과 설탕만 조심하면 농산물 때문에 그렇게 막 속 쏠 것 같지는 않다. 다행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밀 그 5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밀은 사실 올해도 계속 그 미국의 작황이 별로 좋지 않고 10불 때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계속해서 뭐 기후로 인한 좀 이 생산 차질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설탕은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계속 설탕 가격 엄청 오른다고 막 했었는데 여기는 약간 지금 좀 중간 정도. 사실은 그래요? 올해 상반기의 가격의 변동은 엘니뇨가 영향이라기보다 재고와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밀 재고는 충분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밀 재고가 주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반등한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예 생산이 급격하게 줄진 않았거든요. 네. 수확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영향을 줬는데 원당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원당도 아직은 재고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엘니뇨에 의해서 생산량이 그렇게 감소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 트레이드에 먼저 뭐 선매물을 하겠죠. 근원물이나 원원물을 사기 시작하면서 근원물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형적인 콘텐거가 되는 거죠. 먼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 근원물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소매 가격이 막 또 올라가고 이러면은 네. 이제 이런 밀가루를 재료로 우리처럼 주식으로 우린 쌀을 먹지만 주식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먹는 나라는 예. 좀 막 분란이 생긴다거나 먹는 거 가지고서 근데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할 것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생산과 재고와 수요에 따라 달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들이는 어떤 띠은 뭐냐면 지금보다 올라갈 건데 이것이 뭐 100% 200% 폭등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엘니뇨가 지난 91년부터 8번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엘니뇨마다 폭등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폭등은 아닌데 가격은 지금보다 아니면 작년 이맘때보다 올라간다. 근데 이것이 작년 그러니까 물가라는 건 이어 온 이어 전년 동기 대비인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페드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밀가루가 정말 폭등해서 못 먹고 못 살아고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역시나 또 근데 물가군요. 시장에 어떤 주식시장이나 어떤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앞서서 이제 원자재 쪽에 있어서도 그렇고 농산물 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환경들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엘니뇨 넘어된 농산물에 이어서 비처금속 네.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 이야기 많았었던 구리. 구리요. 예, 구리 초장 사실 대체. 구리는 정말로 엘니뇨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그렇죠. 이거는 닥터카퍼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 생성이 돌아서는 순간 아니면 뭐 재고나 증가 LME 3개월 선물 가격이나 재고의 변동이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리 가격이 좀 9,000불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다만 저희는 엘니뇨로 인한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리도 약간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 보시면 전 세계 구리 채굴량을 봤을 때 칠레와 페루가 합쳐서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중국도 있지만 사실 이 지역이 보시면 이렇게 점선 따라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행히 여기는 가뭄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 치는데 이쪽 지역은 그때 비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부터는 또 강수량이 나오면서 아마 생산 차질이 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비가 적당히 오면 모르겠는데 많이 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형 이 메탈 회사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렌코나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바퀴가 나만한 그러니까 성인만한 바퀴를 갖고 있는 큰 트럭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선적 자체가 로딩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비가 자주 온다는 거는 항구에 접안한 배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철이 30에서 40% 정도 지저진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오냐에 따라 문제인데 다행히 여기 남부 지역이 시비하진 않지만 이쪽 지역에 비가 이쪽이 많이 오게 되면 페루나 칠레의 연안 지방들이 비가 많이 오면 충분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구리도 이쪽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생산 차질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수요가 만약에 생각보다 좋아지면 가격은 또 오를 수 있는. 근데 지금 이제 결국 중국 경기가 계속 헤매면 구리 가격은 요것만 갖고는 못 올라요. 결국 수요자가 찾아야 되는 거고 결국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수요를 찾아서 주문을 주는 모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또 가격에 영향을 줄 건데 엘니뇨 측면에서 봤을 때 구리의 생산량은 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니켈 가격 쪽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니켈에서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나오는 이거는 남미랑은 전혀 관계 없는 얘기인데 아까 니켈은 아까 말씀드린 좀 잠깐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니켈은 여기 페루나 칠레 구리도 있지만 니켈도 이쪽에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인도네시아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50%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켈은 광석과 같이 있기 때문에 재련을 해야 돼요. 영어로 스멜팅이라고 하는데 네. 재련을 하는 것도 인도네시아 1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련 시엔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재련 3D 업종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힘들다는 거거든요. 재련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발전원을 보면 당연히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많이 떼는데 이 수력도 있거든요. 수력이 한 8% 되는데 보시면 그때 기억하시면 동남아가 상당히 건조해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수력 발전의 가동률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전기 생산을 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니 석탄과 천연가스가 있는데 뭐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그 말도 맞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섬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산 옆에 그 재련소가 있어요. 맞잖아요. 광물을 캤으면 거기서 니켈을 추출하는 거 자체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도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선 그리드가 안 돼 있는 거죠. 섬 안에는 수력 발전을 거기서만 끝내는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 그리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초고압 변압기로 막 전선을 깔지 못하고 군도로 돼 있기 때문에 섬마다 재련소가 있고 그 섬 안에서 전기를 해결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재련소들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니켈의 생산과 재련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니켈 가격이 빠진 건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2만 불 초반까지 빠졌고요. 네네. 근데 니켈 가격은 저는 10월, 11월에 좀 조심스럽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 수요가 지금보다 나쁘지 않다면 생산량은 더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니켈의 어떤 생산이 준다는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는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각 부문별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엘니뇨 현상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이제 부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단어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엘니뇨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촉발될 건 알겠는데 그 정도로 따지면 엔터장님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지금 가늠이 됩니까? 뭐 결론적으로 저희 하우스에서 보는 거는 지금 엘니뇨 때문에 금리를 다시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년 하반기 인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웨이den시 일단 봅시다. 아직은 내릴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를 나누기 전에 립 서비스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먼저 나누는데 립 서비스를 자유롭게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지만 상당히 껄끄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 27번을 보면 1950년대 이후로 엘니뇨 기간별 미국 물가지수인데 결국 1990년도 이전과 이후가 다른데요. 예전에는 진짜로 엘니뇨가 중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있을 때 이렇게 식품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들 이렇게 74년, 75년 이후로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미국의 코어 CPI보다 식품 가격들이 폭등하면서 물가 부담을 분명히 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코어 CPI와 미국 헤드라인 CPI 식품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엘니뇨 기간 동안 물론 이제 22년 요 때는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30년간은 엘니뇨가 이론에서 금리를 인상시켰던 것은 거의 없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수급 따라.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왜냐하면 농산물도 어떤 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구리 가격들은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천연가스가 오르는 건 부담인데 좀 유가는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2022년 초에 이 초인플레이션 주범은 오히려 유가였고요. 그러니까 그림 28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동행했던 건 당연히 뭐 서비스나 상품도 있었지만 그 기존에는 당연히 유가가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 승용차 중에 가스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트럭이나 가스차가 있고 대부분은 언리디드 퓨얼 휘발유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솔린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유가가 또 중요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주요 요인이지만 29번에 보는 것처럼 엘니뇨와 유가는 상관관계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대표적으로 더웠던 94년도 같은 유가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었고 네. 그건 당연하지 이제 미들이스트는 거의 이 엘니뇨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래도 미들이스트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나 이쪽은 그냥 항상 건조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동남아시아의 원유가 나온다 해도 그게 뭐 우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호주가 또 원유 산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동남아나 페루 쪽이 원유 산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유가는 수급에 의하면 결정되는데 아까 말한 유가를 좀 팽팽해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유가는 사우디에 감산했기 때문에 유가가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더 감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맞잖아요. 사우디에 감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감산을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드를 많이 쓴 게 단점이니까 유가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근데 또 거꾸로 보면 미국의 원유 공급이 또 많이 늘진 않고 있고, 미국은 셰일 오일 때문에 원유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던 나라인데 미국의 셰일 오일은 또 계속 정체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타이트하고, 그렇다고 수요는 또 중국 때문에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미국은 또 견제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급락하지도 못할 거고 급등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70불 내외에선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엘니뇨 관련 현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주목하면서는 이게 결국은 공급 부분에서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 변수도 그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가격 변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건데, 사실 좀 질이 안 좋은 인플레이션은 수요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격 변수의 변화가 남은 올해 그 23년도 그리고 내년에 수요를 자극하는데 가장 조금 질이 안 좋게 조금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뭘 꼽아야 될까요? 아까 뭐 천연가스, 예. 밀, 그리고 또 뭐 비철 구리라든지 요소? 니켈이라든지 이런 요소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에너지죠. 에너지 쪽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비탄력적인 게 뭐냐면 다 비탄력적이죠. 농산물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니켈도 뭐 그렇고 한데 천연가스야말로 일단 추위 더위랑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추위 더위랑 관계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괴롭힐 가능성이 있고 또 임팩트도 가장 커요. 임팩트도. 왜냐하면 에너지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원오브 댐이니까. 그래서 천연가스가 수요로 인해서 그리고 인플레의 영향을 가장 줄 수 있고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는 가장 많다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그거에 관련된 글로벌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에서는 S&P 관련된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가 좀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그 긴축에 대한 장기화를 요 엘니뇨에 따른 관련한 인플레이션만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최근에 주말사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은 원래 뭐 내년 상반기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 그게 오히려 경기가 워낙에 미국이 안 좋아서 올 하반기로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와 지금 엘니뇨가 발생되는 상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의 힘이 더 긴축에 그거야 뭐 영향을- 죄송한 얘기죠. 월별 미국 지표를 확인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파월 의장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후행적으로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체감하고 느낄 때보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쁜 지표가 빨리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결론은 좋은데? 오히려 내년 상반기 안 좋은 지표가 엄청 시비하게 나쁜 지표가 나오는데, 그때는 오히려 금리를 정말 인하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고,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겠다고 하는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로우하게 낮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내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오히려 늦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로 엘니뇨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일마다 월마다 확인되거든요. 이거는 가격 상승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자꾸 지연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게 그렇고, 관련한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이제 엘니뇨에 따른 가격의 뭐 상승 혹은 가격의 영향에 따라서 좀 예.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그런 섹터를 좀 나눠보자면, 긍정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 가격에 있어서는 민자발전소를 하면서 거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후행적으로. 네. 그러니까 민자발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충분히 뭐 우리나라의 대명 에너지라든가 뭐 SGC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의 S&P를 잘 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2차 전지가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저는 여기서 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확실한 거는 좀 더 왜곡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밸류체인은 양극재부터 음극재 다 모든 체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섹터에 너무 많은 거가 있었고, 그렇다면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셀 주식들, 그러니까 LG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 YTD로 주가 상승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Q나 가동률은 계속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얼티엄 셀이라든가 미국 신규 배터리 공장들을 봤을 때 Q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화학 같은 경우에 양극재 기업들은 일부 양극재 기업은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수익성은. 왜냐하면 하이니켈, 그러니까 고용량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중에 니켈 함량이 많은 게 출력이 높기 때문에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이 오둘둘이 아니라 811의 비중이 지금 전체 판매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거거든요. 매출이 줄는데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9% 빠져도 제가 이건 제가 잘못 본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여하튼 결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게 몇 번 더 보여주면 결국은 될 거라 보고 있고 결국 이 셀 가격은 왜냐하면 메탈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6개월 후행적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제 예상대로 니켈이나 코발트, 구리 가격 지금보다 조금 반등하면 내년 상반기엔 P는 올라가 있겠죠. 왜냐하면 메탈 가격에 연동하니까. 그런데 거기 Q는 더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럼 수익성, 삼박자가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그냥 수익성 좋아지려고 했는데 하이니켈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성, 외형, 그다음에 성장성이 모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좀 짓눌렸던 우리 셀 기업의 주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엘니뇨로 인해서 오히려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를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재밌네요. 엘니뇨 사실 뭐 그냥 환경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산업으로 나눠서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네네. 너무 재밌는데요. 맞아요. 어. 저도 오늘 천연가스 관련된 스토리는 되게 재밌었고.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다양한 뭐 이슈들을 뭔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딱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의 입담과 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오늘 정말 이 심층 인터뷰가 꽉 찼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엘니뇨 너 뭐 돼 이야기로 보니까 결론은 뭐 되네요.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네요. 뭐 정리되면 천연가스 가격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켈 가격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 기회와 위협이 있는데 S&P와 한국의 셀 기업을 잘 주목하고 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좀 우리가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번 품을 필요는 있죠. 저희가 정답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엘니뇨 2탄을 좀 준비 중이에요. 과연 그래요? 우리가 본 엘니뇨가 맞았나 그리고 네. 인도네시아 재련소는 과연 그렇게 움직였나라고 하는 그래서 10월 정도에 다시 한번 또 후탄으로 오. 한번 보시죠. 그렇게 네. 되면 또 재밌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월에 그러면 엘니뇨 너머대 2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상상인 증권 배경찬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